이걸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할까? 서류 한 장 앞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도현 씨도 그랬습니다. 60대 초반인 그는 어느 날 퇴직금 안내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단 하나의 선택이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설쳤습니다.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매달 조금씩 받는 게 더 안전할까? 만약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30년 가까이 일해온 시간의 결실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생의 안정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무겁죠. 오늘은 김도현 씨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택의 순간 그 무게를 아시나요? 김도현 씨는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 한 분은 일시금을 받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서 좋았어. 또 다른 분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며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두 선택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도현 씨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이 맞을까? 내 상황에선 뭐가 더 현명한 걸까? 이런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잠시 멈춰 서곤 합니다. 선택 하나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선택하면 나중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며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걸까? 퇴직금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IRP라는 계좌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 계좌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김도현 씨도 이 부분에서 당황했습니다.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구나. 그럼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은 거지?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단순하지만 막상 해보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엔 정해진 주기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정감을 아는 것만으로도 선택이 조금 편해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 혜택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10년으로 설정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 15년으로 설정하면 35%를 감면받습니다. 20년으로 설정하면 40%를 감면받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연금이면 150만 원을 감면받아 3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20년 연금이면 200만 원을 감면받아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50만 원 차이입니다. 김도현 씨는 이 부분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금도 덜 내고 매달 생활비도 생기고 이게 나한테 더 맞을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합니다. 당장의 목돈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은 연간 한도 안에서 받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1억 원이 있다면 1년차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월별로 받을 수도 있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기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월별로 받다가 나중엔 분기별로 바꿀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활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도보다 큰 금액을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김도현 씨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한도 안에서만 쓰는 게 현명하겠구나. 중간에 해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혹시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이건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족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고, 집 수리비가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시금으로 처리되어 감면받았던 세금 혜택이 없어집니다. 김도현 씨는 이 부분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받은 혜택도 다 반납해야 하나? 그럼 그동안 뭐 하러 연금으로 받았나 싶을 텐데. 다행히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감면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미 받은 부분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받을 부분에 대해선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지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게 현명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까? 퇴직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원금 자체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안도하십니다. 아, 그럼 괜찮겠네? 보험료까지 오르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IRP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꽤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현 씨도 이 부분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 경우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손해일까? 퇴직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도 자주 듣는 걱정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도현 씨처럼 30년 가까이 근무했다면 두 연금을 함께 받으며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큰 장점입니다. 두 개의 소득 흐름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한쪽이 부족하면 다른 쪽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정감을 아시는 분들은 두 연금을 모두 활용하십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할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급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집 수리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 말입니다. 자녀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IRP는 연간 한도 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김도현 씨도 이 점을 알게 되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긴급 자금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하지만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은 노후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따로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급한 지출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저축이나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죠. 그래야 연금의 흐름이 깨지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 무엇을 봐야 할까? 김도현 씨는 고민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순 없겠구나.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 분도 있고,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원하는가? 가족 상황은 어떤가? 건강은 어떤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선택의 시작입니다. 김도현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지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두어야겠다. 일단 연금으로 시작해보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가야겠어.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안정감이 나한텐 더 중요하니까. 그의 선택이 정답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도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선택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연금 기간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고 건강보험료와는 별개로 움직이며 국민연금과 함께 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건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